폐암은 담배가 주원이에요. 담배가 왜 나쁘냐 하면은 담배가 유전자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폐 질환뿐만 아니라 심장 모든 병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원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잊어버렸는데 역시 이거 못 고치는 병이지만은 역시 전문가 손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이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암에 걸린 사람은 최소한 그 종양내과 그리고 수술 이 외과 의사는 수술하면 거기서 끝나야 돼. 약은 내과 의사가 다루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약이 나오는데 외과 의사가 그 새로운 약들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이상스럽게 한국에 와서 보면은 외과 의사가 수술하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한테 가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리고 방사선과 의사는 일단 방사선 쪼이면 거기서 끝이야. 그 나머지는 내과 의사한테 가야 돼. 그러니까 의사를 올바로 만나야 돼.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로 불필요한 치료, 특히 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면 의사가 죽일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의료 수가가 가장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병원이 먹고 살려면은 박리담회를 해야 돼. 그러니까 걸리면 외과 의사한테 가면 수술해야 되고 내과 의사한테 가면 약 먹어야 되고 방사선과 가면 방사선 쪼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자 그러면은 반드시 국립대학 병원 의사한테 제2의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라고. 국립대학 의사들은 다 월급쟁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를 많이 보나 적게 보나 자기 봉급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수술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그냥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이 사립대학병원 또 그냥 대학병원 아니라도 일반 사립병원은 어떻게든지 수술, 약, 방사선을 쪼여야 이게 수입이 되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가서 강의하면서 그 의사들을 막 후배들이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양심대로 해야 되고 배운 대로 해야지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의사들이 저한테 선생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환자들이 수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거야. 자기 집에 그냥 돈보따리 과자보따리 과일 가지고 와서 자기 부인을 못 살게 군대 수술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상식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래도 제가 말했지만은 그렇게 수술 잘하고 약 잘 먹고 방사선 치료하고 했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80%는 하나님이 낫게 하든지 말게 하든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괜히 서울대학에 가가지고 3분도 제대로 의사를 만나지 못하면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오면은 그게 치료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도 도태기 시장이에요, 서울대학은.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기본을 알면은 미국 사람들처럼 그런 병원에 갔다 와서 고친다면 가야죠.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더 나빠지지. 지금 폐암으로 여기서 질문하신 분은 이제 수술하지 않고 치료가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낫지는 못하지만은
이게 관리를 쉽게 하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약 먹는 거 하고 수술 않고 약 먹는 거 하고 이 덩어리가 크면은 약이 이 덩어리 그 표면만 닿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나쁜 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제거하고 이 눈에 안 보이는 세포를 약으로 훨씬 쉽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혈변이 보인다고 했어요. 이 불행하게도 위장계통 암은 새로운 약이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이 식도, 위, 간, 췌장, 장 이런 것이 요새 많아졌어요. 식도, 췌장암이 제일 나쁜 암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요새 젊은 사람에게도 많아요. 제가 도와준 삼성의 전자에 6사람이 지난 약 3년 동안에 같은 과에서 다 죽었어요. 사장, 전무, 과장, 41살 먹은 직원까지 똑같은 병으로.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췌장은 바로 위 밑에 있어요. 위 밑에. 이게 여기에서 이게 일단 진단이 되었을 때는 대부분 수술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옆에 이렇게 이제 동맥, 큰 혈관들, 또 큰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닫고 있어서 수술을 못해. 증세가 있을 때는. 그런데 왜 이게 자주 생기나를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한국 사람은 그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위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위염증. 그 산으로 해서. 그 산이 그렇게 산성이 되면은 헬리코박터라는 세균이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번식하면 암이 돼, 암이. 근데 이제 그렇게 산이 많아지면 이 산이 흘러내리고 오다가 십이지장하고 그 췌장에서 나오는 관하고 연결돼 있어요. 거꾸로 그 산이 췌장으로 들어가면은 췌장염이 생겨요, 염증. 그 염증이 암을 일으켜요. 이게 모든 그 병이 시작할 때 보면 다 그 만성 염증이 시작돼요. 이게 염증이라는 게 세균으로, 백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걸로도 생기지만은 화학적인 반응으로 이제 가령 백혈구가 올라가고 요새 이제 그걸 측정하는 피검사가 있어요. C-reactive protein이라고 그런 것도 IL6라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 혈변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은 헤모로이드라고 이 직장에 정맥, 혈관이 있어요. 그게 늘어나서 생기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왜 생기냐? 대개 변비로 생겨요. 직장뿐만 아니라 이 대장암이 여기도 질문하신 분이 이 소고기, 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생긴다. 그것이 한 20, 30년 전에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이 고기들은 이 흡수할 때 천천히 돼. 그리고 고기를 이런 다른 이제 탄수화물 이런 것보다 아주 천천히 흡수돼. 이게 물은 빨리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장에서 고기를 많이 먹은 다음에는 이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좀 나이 든 사람들의 그 모든 혈관, 장벽이 젊어서부터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개실이 생겨요. 압력 때문에. 그 개실에 변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면 거기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내시경 하면 용종이라는 게 생겨요. 그것이 그 목이 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 목이 넓은 것은 암될 가능성이 그건 다 잘라버려야 돼. 잘라. 그래서 그 내시경에서 되게 이제 조사를 한다고. 근데 이분은 내시경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혈변을 자주 본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치질이 있는가를 조사해야 돼. 치질. 그리고 변비를 고쳐야 돼요. 변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야채를 많이 들어야 돼. 이 파이버라는 거 그걸 같이 많이 먹고 그다음에 고기를 오래 씹어야 돼. 아니면 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먹어야 돼.
그래야 이게 되지. 그리고 이 당뇨병으로 지금 인슐린을 맞고 있는 분이 암에 걸릴까? 당뇨가 있는 사람이 췌장암 같은 암이 많이 생기는 것은 보고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다 합쳐서 대사증후군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당뇨뿐만 아니라 고질 이제 저 기름이 많아가지고 그 삼겹살이 제일 나쁜 음식인데 왜 나쁘냐 하면 이게 몸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 염증. 그래서 모든 병을 다 촉진시켜요. 염증.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임파선 암에 대해서는 임파선 암은 약이 많아요. 약이. 그리고 방사선에도 잘 들어. 그러니까 이게 전문 의사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은 임파선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골수 이식까지 해가지고 이게 항암 치료. 근데 이제 이 항암 치료를 독하게 하려면 골수가 다 망가져. 골수가. 그러니까 이 골수를 미리 이제 정상적인 걸 뽑아놨다가 그걸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한동안에는 이 무균 상태에서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그 과정을 잘 겪어서 그 항암 치료를 가장 독하게 하면은 그 웬만한 그 암들은 일단 그 뭐 완치는 못해도 이렇게 굉장히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식을 하는 게 좋냐? 그런데 암 환자는 영양 식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는 이 암 자체 또 항암이라는 독한 약이 이 몸에서 조직을 파괴시켜요. 이 단백질이라는 게 마치 이 빌딩의 벽돌과 같은 거야. 이 벽돌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벽돌 성분이 주로 이제 고기에 많은 거야. 그런데 이 소고기, 돼지고기는 그 안에 심줄이 이게 아주 나쁜 포화 기름이야. 이 기름이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혈관병, 이제 암 자체, 치료 자체도 혈관병을 일으키지만 이런 걸로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생선을 위주로 한 단백질, 그리고 아침에 찐 달걀, 또 이런 감자 이런 걸 김에 싸서 먹어요. 김은 그 굉장히 좋은 그 이제 이 해초물은 다 건강에 엄청나게 좋아요. 그 폴리페놀, 플라베노이드 이런 게 항염증, 항암 이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소금을 약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니까 맛도 좋고 그런 거 싸서 먹고 또 이제 이 두부가 이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 이 뇌가 건강하려면 세로토닌이 충분히 있어요. 세로토닌이. 그게 장에서 만들어져요. 장에. 그러니까 장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정신 건강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이제 두부도 많이 먹고 그 발효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장을 튼튼하게 해야 돼. 장을. 요새 암은 병도 아니에요. 치매가 제일 문제지.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은 복이 많은 거예요. 치매에 비해서. 치매는 완전히 인간의 존엄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현재로서는 치료가 없으니까. 치료가 왜 없냐? 원인을 잘 몰라. 근데 그것도 역시 유전이 한 15%. 이게 아포E4라는 유전자가 생기면 그 사람은 그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치매의 대가가 그 오레곤 대학에 있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 유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야. 십몇 년 전에. 그래서 자기를 테스트했더니 자기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 뇌 건강에 아주 특수한 이제 훈련을 했어.
그러니까 뇌 건강, 그러니까 치매가 누가 제일로 안 걸리나 보니까 음악가 중에서도 기악하는 사람이 치매가 제일로 안 걸려. 이 사람이 늦게나마 음악 같은 거 배우고 열심히 하고 뇌 운동을 하면 이 우리 몸에서 뇌하고 근골격은 쓰면 쓸수록 튼튼해져요. 다른 근육은 폐, 위, 장, 간 이건 쓰면 쓸수록 나빠져. 근데 뇌하고 근골격은 이상스럽게 쓰면 쓸수록 건강해. 그러니까는 노인들이 제일로 늙어가면서 문제가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특히 목욕탕에서 다 넘어져. 왜냐? 허벅지 근육이 전부 다 약해져서 그래요. 60만 되면 벌써 허벅지 근육이 점점 작아지고 탄력성이 떨어져. 그리고 가만히 들어만 누워있다가 뻘떡 일어나면 이 딱딱한 근육이 찢어져 버려. 그 기운이 없으니까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받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대퇴골이 깨지면은 그 안에 골수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는 굉장히 찐득찐득한 거야. 이게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폐에 가서 걸려버려. 그래서 죽는 거예요. 폐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늙어가는 사람일수록 그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돼. 요새 병원서도 제가 보면 벌써 나이 들어가지고 오면 이 의사들이 선생님은 한 80이 지금 넘으셨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사세요. 이거 치료 해나 마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늙어갈수록 그 자극을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악처를 만나가지고 오래 살았다 그래서 이게 마누라가 악질로 그러면 그게 자극이 되는 거야. 살으려고도. 늙어갈수록 자꾸 게을러서는 안 돼. 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자꾸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면 봉사활동 뭐든지 건수를 만들어야 돼. 그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저도 제 동기들에 비해서는 훨씬 건강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제가 아주 제가 어려서 있던 꿈이 제가 시골에서 자라고 공부는 잘했지만은 서울대학 교수를 하고 싶었는데 경기를 안 나왔다고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제가 미국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서울대학 교수를 하고 있잖아.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올 때마다 제 친구 사람들이 14시간씩 비행기를 어떻게 너는 그렇게 타고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냐 얘가. 근데 저는 비행기 타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요. 왜냐하면 우리 어려서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꿈 중에 꿈이었어요. 미국에 간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어요. 내가 미국에 간다는 건. 그 당시에 이병철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하지. 저도 능마에 골프를 독하게 해서 지금 하는데 골프 칠 때마다 그 생각도 들어요. 내가 골프 치는 신세가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나로서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던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은 그 생각이 제일 처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행기 타면서 계속 마음이 그냥 황홀한. 그러니까 피곤하지가 않죠. 자기가 우리 몸은 묘하게 정신력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마음은 육체의 종이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 우리를 만든다. 그건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생각을 우선 올바르게 하고 목적의식, 또 이제 같은 일을 해도 이게 내가 남을 위해서 한다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뭐가 우리 몸을 충전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우선 올바로. 이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부정적인 생각이야. 만사가 부정적이야. 근데 알지 못하는 걸 의사가 다루고 다 하는데 기왕이면 될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이게 다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상스럽게 서양 사람들은 그걸 믿어버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보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못 맡고 하는 걸 믿으려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믿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제가 이제 제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니까 저한테 와서 도움을 받는 사람을 전도를 해볼까 해서 제가 그런데 묘하게 그 많은 재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제 환자로서는. 다 말은 불교. 근데 불교라도 그냥 돈만 갖다 냈지 불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와서 처음에 보면은 그냥 분통 쳐서 잠을 못 자요. 자기 아니면 한국이 망할 거, 자기 아니면 한국 사람이 다 굶어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해. 근데 다 돌아가시는데 지금 멀쩡하잖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한 거예요. 망상, 잘못된 망상에서. 그러니까 저건 또 자궁암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말씀했어요. 이 여성암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 대부분 7, 8% 여성암은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써먹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도 않지, 결혼을 해도 애도 안 낳지, 애를 낳아도 모유를 안 먹이지. 이런 건 전부 다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써먹지를 않는 거예요. 이 남자나 여자나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다 있어. 적당한 그 밸런스를 취하고 있어. 여성 호르몬이,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훨씬 많죠. 근데 이 폐경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싹 없어져. 남자는 폐경기가 돼도 남성 호르몬이 죽을 때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죽기 직전까지도 예쁜 여자 보면 건들고 싶은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자들은 안 그래. 폐경되면 그런 욕심이 하나도 안 생겨. 그런데 이제 이 미국 여자들은 30만 넘으면 자궁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20대에 되게 애 낳고 그다음에 자궁 다 떼어버려요. 자궁은 애 낳는 거 이외에는 아무 쓸모 없는데 난소는 계속 여성 호르몬 이런 걸 만드니까 필요한데 자궁은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궁 없으면 여자가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해. 근데 이제 여자들이 그 치매도 남자보다 훨씬 많아. 그리고 여자들은 그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늙으면 여기저기 쑤시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 왜냐하면은 여자 그 뼈는 바이타민 D도 있어야 되고 바이타민 D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햇볕을 쬐야 돼. 햇볕. 바이타민은 한 50여 가지가 되는데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내. 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 그런데 이게 많아도 문제야, 적어도 문제야. 근데 한국 사람 치고 특히 여자들은 골다공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 조사하면. 왜냐하면 평소에 우유를 안 마셔. 우유 속에 바이타민 D가 미국 우유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한국 우유는 아주 적더라고. 그리고 또 그 여성 호르몬이 필요해. 그 골 기능이라든지 뇌 기능에. 뇌 세포 기능에도 그 여성 호르몬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치매가 여자가 훨씬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아주 적은 양으로
여성 호르몬을 폐경 후에 쓰라고 권해요,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라는 것만 쓰면은 자궁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 가능성은 적고 또 자궁암이 생겨도 우리가 쉽게 진단을 해. 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그 문제가 아닌데 그것도 이제 가족력, 항상 이 병은 15%는 조상을 잘못 만난 거니까 자기 부모나 누가 친척이 어떤 암, 어떤 병에 걸렸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나도 거기에 걸릴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 4배 내지 6배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야 돼. 건강검진할 때 그냥 들락날락만 하시지 말고 자기 가족 중에 있는 병에 대해서 의사한테 특별히 질문을 많이 해야 돼. 그걸 조사해야 돼. 그러니까 그 프로제스테인이라는 또 여성 호르몬이 있어. 그거하고 같이 쓰면은 그런 자궁암 발생 이런 것이 훨씬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자궁에 뭐 물혹이라는 건 뭐 간, 비장 뭐 이런 데 흔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이 조직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아무 건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이런 용종 이런 것이 생기면은 그게 염증이 되면은 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종이 자궁이나 뭐 장이나 이런 데 발견되면은 그 1년, 3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시를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야 돼. 그리고 또 요새는 피검사로 그 각종 암 수치를 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장암 같으면 CEA라는 거, 또 이제 여성 자궁암, 또 무슨 이런데 난소암 이런 건 CA1 to 5, 또 유방 같으면 CA15-3 뭐 이런 이 마커들이 다 있어요. 피검사로. 그러니까 그 전문가한테 얘기하면 그런 걸 오다를 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운이 떨어졌다. 남자나 여자나 기운이 떨어졌다 할 때는 첫째 생각할 게 갑상선. 갑상선이 목 앞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기관인데 이게 우리 몸 전체 몸의 대사를 조정을 해. 근데 많은 의사들이 다른 피검사는 잘하면서도 갑상선의 이 기능 검사를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야 돼.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신장, 콩팥 위에 조그마한 부신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서 각종 호르몬이 만들어져. 섹스 호르몬도 거기서 만들어지고 코티졸이라는 거, 스트레스 호르몬이 거기서 만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기운이 없다 할 때는 갑상선, 그 다음에 코티졸,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떤가, 그거하고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것이 어떤가를 반드시 정해요. 제 친구들 또 후배들이 선생님, 내가 다른 건 다 건강한데 요새 이거 뭐 젊은 여자를 봐도 발기가 안 돼요. 근데 바이아그라를 계속 먹어도 아무 변동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근데 이 바이아그라 이런 건 혈관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약이에요. 원래 심장약인데 우연히 발견돼요. 근데 이런 호르몬, 그런 갑상선, 그 코티졸 또는 이런 테스토스테론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 바이아그라 아무리 먹어봐도 소용없어요. 그 기본적인 그 호르몬, 남성 호르몬, 사이로이드 호르몬, 그 대사적인 이게 정상이어야 돼. 근데 그게 내려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나이가 들면. 그러면 그건 약을 먹으면 돼. 호르몬 약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 왜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을 측정을 해야 하면은 쉽게 고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면역 주사, 암에 대한 면역 주사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가 되는데 이게 기전이 너무 복잡하니까 아직까지도 실험 단계지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부갑상선 종양, 그게 갑상선
여기 나비처럼 생긴 조그마한 기관 뒤에 4개 부갑상선 기관이 있어요. 이곳에서 암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거 하면 칼슘이란 거, 또 그 부갑상선 호르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검사로 해서 칼슘이 정상 이상인지 정상보다 떨어졌는지 또 그 호르몬이 어떤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건 뭐 수술로 해서 떼어내면 돼. 수술로. 옛날에는 그 수술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수술 잘못하면은 이 목청이 그냥 여자가 남자처럼 돼버려요. 거기에 그 성대를 주관하는 신경이 글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알지 않고 그냥 떼어냈다가는 그게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예는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거 치료에 뭐 아산병원 말고 다른 데가 있는가 물어보는데 아산병원이 지금 한국에서는 제일로 큰 병원이에요. 그리고 제일로 의사가 많아. 그리고 그 암 환자를 제일로 많이 보는 데가 아산병원이에요. 아산병원은 특히 또 이 간 이식 이런 걸로는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산병원 정도 가면은 다른 데 절대 갈 필요가 없어요.